자, 웨더링 네 번째 문단부터 하면 되고요. 문제가 뭐가 있나 봅시다. 4번에 대명사 문제 있네요. 보고 바로 풀면 되고요. 다음에 5번 문제. 나트로 문제가 있네. 읽어봐야죠. 그치? 원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웨더링이 나오나 봐요. 그치? 물리적인 웨더링이 원인이 아닌 걸 골라라. 딱 보자마자, 사문단에서는, 우리가 3문단에서는 화학적 웨더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4문단에서는 물리적 웨더링이 나오겠구나.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런 나트로 문제는 보기가 짧으면 보기부터 읽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정답률을 올립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가 길어요. 그죠? 그러면 읽고 푸는 게 나을까? 풀고 읽는 게 나을까요? 읽고 푸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기까지는 읽고 풀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까, 배운 방법인데 그렇지. 이거를 먼저 읽고 지문을 한번 나가볼게요. 학생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 원인이 아닌 것은, 물리적 풍화작용의 원인이 아닌 것은, 첫째, 물이다. 물이 원인이라는 거죠. 무슨 물? turn A into B죠. 그치? 얘 그래. into B죠. A가 B로 바뀌는 변화의 전치사죠. 그래서 물이 뭐로 바뀌는 거야? 아이스로 바뀌는 거죠. 암석 틈에서. 자, 이거 별표하세요. 크레비스. 자, 갈라진 틈인데요. 여러분들, 갈라진 틈이 뭔지 알죠? 네, 해봤어요. 크레파스로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펜으로 그리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보이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갈라진 틈이 보인다. 크레파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어,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서 아이스가 된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그치? 자,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식물 꿀이 들어가는 아웃그로우스. 아웃그로우스는 바깥쪽으로 자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쭉 뻗어 나와서 자란 느낌이죠. 네. 그죠? 뭔가가 쭉 뻗어 나와서 자란 느낌이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자라다. 어디에서 자라난 것, 이러면 돼요. 그치? 너가 공부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자라난 것이 뭐예요? 게임, 어? 그게 뭐야? 게임의 신이야? 게임 실력, 자, 아무튼 얘는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나 파생물이죠. 그치? 자, 식물의 어떤 파생물이다. 이건 뭐냐 하면 수엘, 부풀어 오르는 거죠. 팽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의 피셔. 자, 피서. 자, 일단은 우리가 PC 같은 느낌은 들죠? 자, 물고기가 피서를 가고 싶어요. 그지? 그러면은 피서를 간다는 거는 쉰다는 얘기죠. 휴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피서를 갔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에서 휴식을 취할까요? 물속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죠. 바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죠. 이 틈 안에 들어가서 PC가 피서를 하겠죠. 그래서 피서 갈라진 틈입니다. 얘랑 같은 거죠. 갈라진 틈. 됐죠? 특히 이제 피셔 같은 경우는 얘가 조용하게 쉬고 싶으면 좀 틈이 길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길게 갈라진 틈이야. 뉘앙스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돌이 갈라진 틈 안에 베지테이 식물이 어떤 파생물이 생기는 거야. 팽창하는. 자, 이것 때문에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 식물이 바위에서 자라나서.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럼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 길었을 때는 이런 상식이 통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보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일단은 맞아요.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잖아요. 두 번째, 교육적인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자, 다음에 에일리언 서브스턴스가 나오네요. 아, 에일리언 하면은 동의어가 뭐가 생각나요? 엑소틱도 있고 가장 쉬운 단어 foreign. 이게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이국의, 이질적인 그래서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잖아. 여기에 to를 쓸게요. to를 쓸게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이질적인입니다. 그래서 화살표하고 맞지 않는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react with,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죠. 미네랄과 바위 속에 있는 미네랄과 뭐가 미네랄에 뭐가 반응해요? 이질적인 물질이 미네랄과 반응한 거예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치? 바위 속에 광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질적인 물질이 바위 안에 들어와서 서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어? 물질과 물질이 반응을 해? 이거는 화학적인 거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다면 독해를 잘하는 거죠. 문제 정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미네랄하고 외래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하려면 그게 과연 물리적인 반응에 해당할 건가? 일단은 생각은 하되 모르는 거잖아요. 본문을 우리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sea salt, 바다 소금이네요. 이 소금이 확장하네요. 뭐 할 때? 그 소금이 더워지는 거죠. 그리고 습해졌을 때, 네, 그 소금이 더워지고 그리고 습해졌을 때 바다 소금이 팽창한대요. 요것도 왜 바다 소금이 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문에 바다 소금이 나오겠죠? 그죠? 본문에 바다 소금이 나오고 그 소금이 물리적인 어떤 풍화작용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야. 끼칠 것 같죠? 왜? 바다 소금이 더워지고 습해졌을 때 팽창한다면서. 자, 이 얘기나 뭐가 달라요? 물이 아이스로 변하면 온도가 다르죠. 부피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바위가 깨지기도 하죠. 자, 상식적으로 나는 정답 10번을 쓸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라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읽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보기를 먼저 읽었을 때의 장점이 있다 이거야. 그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얘기를 합니다. 풀이 방법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보기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답을 풀어낼 수 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충분히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보기 메커니즘에 대한 연습들은 또 따로 합니다. 아무튼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패러그래프사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자, 문장 넣기는 미리 읽고 풀어야 되죠. 자, 문장 넣기는 이 삽입되어야 될 문장을 읽고 뭐가 나오고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이 문장이 들어가고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 다 계산하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말 되는데 집어넣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봐라? 연지관대,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뒤로는 핵심어가 빠진다. 그렇죠? 이 문장 뒤로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볼게요. 지시사 하나 있네요.
this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문장이 것이 주로 일어난대요. 어디에서? 건조한. 그쵸? 얘는 건조한이란 뜻도 있죠. 두 번째, 흥미 없는 이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겠죠. 무미 건조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미 건조한.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이란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요. 해안 지역에서 일어난대요. 주로. 근데 그곳에서 해안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고온과 건조한 환경이 고온과 건조한 환경이 allow한다. 자, allow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허락하다, 용납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지? 두 번째는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allow 보자마자 우리는 A, B, 투부정사를 쓰면 얘가 이거 하도록 A가 허락하는 거예요.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원인이고 D가 결과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일단 높은 기온과 드라이한 조건이 빠른 증발을 야기시키는 거야. 얘가 뭐야? 결과, 빠른 증발이. 그럼 얘는 뭐야? 원인. 자, 갑자기 원인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언급했다는 얘기야. 고온, 건조한 환경이 앞문장에 나와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네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왔어? 소금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해안 지역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소금과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앞에 나와야겠죠. 필수를 썼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이 문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llow가 인과관계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요 정도면 이제 문제는 다 읽었고요. 자, 우리 사문단은 문제를 읽음으로써, 물리적 웨더링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다. 그게 나열이 될 거다.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 왜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문장 집어넣으면 된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바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가 트랜스폼드, 바뀌어지는 거죠. 화학적으로.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화학적인 웨더링에서 배운 거죠. 그죠? 변성된다 이거야. 변형된다 이거야. 이 바이가 더 바뀐다는 거네요. modify, 변화된다는 거죠. 그치? 무엇에 의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이미 변화된 바위 모습이 있는데 그걸 배웠죠. 저번 시간에, 저번 문단에서. 근데 이게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더 바뀝니다. 그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뭐냐? 동격, 메커니즘이에요. 작용 방법이다. 어떤 메커니즘이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음? 어떻게 더 모디파이 되느냐? 바위가 부서져서 변화의 인투. 그러니까 화살표하면 돼요. 인투는요. 더 작은 입자. 그러니까 암석을 작은 입자로 부수는 거죠. 뭐 없이 어떤 상응하는 변화 없이. 그들이 여기서 상응하는 변화라는 건 뭘까요? 화학적 변화겠죠.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운. 그들이 여기 써 있죠. 굳이 안 써줘도 되잖아. 그들이 화학 구조에서의 상응하는 변화 없이는 화학적 구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더 작은 파티클로 부서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읽고 10번의 A번 볼게요.
지금 풍화작용의 여기 피지컬, 물리적인 풍화작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10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A번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더 작은 조각으로 야기되는 거다. 같은 바위의 형태. 여기서 같은 함석이라는 얘기는 왜 the same이라고 썼을까?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없이 암석만 작게 부서지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다시 올라가고요. 자, 여기부터 읽으면 됩니다. 또한 뭐라고 불리우는 화학적 웨더링이라고, 미안해. 메카니컬, 기계적이죠. mechanical weathering, 기계적, 물리적, 동어 반복 회피로 쓴 거죠. 기계적 풍화작용이라고 불리는 그 물리적인 풍화작용은 종종 manifest, 명백하게 한다는 얘기야. itself, manifest가 itself를 쓰면은 자기 자신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명백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뭐 할 때 명백히 보여진다는 얘기죠. 뭐 할 때 폴이, 머티리얼,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확장하는 거죠. 병렬구조. 들어가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해요.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분사구문의 부드러운 해석. 그리고 뭐뭐해요. 그리고 exert,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행하다. 권력이나 영향력 따위를 행사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죠. 노출을 행합니다. 어디에? 그 바위에. 바위에 프레저, 노출이 된다. 압력을 행하는 거죠. 그지? 압력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셔터, 산산이 트리는 거죠. 이때 그것이 뭐예요? 바위겠죠. 자, 4번 문제 해결했어요. 이시 가리키는 건 바위를 부수는 거겠죠. 뭐로? 더 작은 조각으로. 자, 우리는 앞문장에서 지금 잘 보세요. 더 작은 조각으로 화학 반응 없이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also를 썼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A에서 A 다시를 쓰고 A 다시 다시를 써야 되는 거야. also를 썼다는 건. 이 얘기는 앞에 A 다시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돼요. 이때 쓰는 게 also란 말이야. 근데 앞문장에서도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 하나만 쓸게요. 뒷문장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말이 될까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야. 뭐가 달라요? 앞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이 뭐예요? 이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뭐와 연결돼야 돼? 5번 문제하고는 연결이 돼야 돼요. 5번에 A번 보세요. 5번에 A, B, C 중에 그런 말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그럼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보여질 수 있다. 앞문장은 보여질 수 있대요. 자, 물이 들어가서 크랙하면 틈이죠. 그치? 좁은 틈.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어떤 지질학적 물질 안에, 그리고 어는 거죠. 자, 이것은 보여질 수 있다. 갑자기 물이 나오네요. 이때 물은 앞문장에서 무엇과 똑같아요? 앞문장이잖아. 디스는 무조건 앞문장이야. 이것은 보여질 수 있다. 이 물이랑 같은 말이 뭐여야 돼? 외래 물질이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서지는 내용 나와야죠. 그까지가 뭐예요? 부서지는 내용이 뭐예요? 언다는 내용이겠죠. 이게 그냥 언다가 아니야. 우리가 물이라는 건 외래 물질이죠.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부서진다 나와야 돼. 그러면 언다라는 말은 뭐예요? 부서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음. 자, 뭐 때문에 아이스가 더 높은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퀴드 워터보다 그렇죠. 이건 뭐 상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푸시드 되는 거야. 따로 푸시 어파트.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푸시드 된다 이러지 말고요. 그냥 푸시 어파트에서 그냥 팽창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위가 팽창을 하고 깨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버타임 나오자마자 뭐예요? 변화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진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 과정이 이제 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유사한 효과가. 자, 유사한 효과.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지 속속 한번 얘기해봐. 부서지는 내용으로 음, 또 뭐가 유사한 내용 효과. 들어가면 그쵸? 포린이 들어가서 부서지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뭐 여기서는 뭐 압력을 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부서지는 내용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것이 관찰된다. 뭐 할 때? 나무의 뿌리가 성장하고 팽창할 때, 바위 오프닝에서, 이때 오프닝은 뭘까요? 뜸이 되죠. 틈이, 그쵸? 틈이겠죠. 놀랍지? 그치? 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틈이죠? 제가 이거 어. 면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치? 틈에서 팽창을 할 때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시가 뭐가 나왔어요? 물이라는 게 나왔죠. 물도 예고요. 나무의 뿌리도 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나무의 뿌리도. 자, 요까지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로직트리 배운 사람은 알겠죠.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모오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1번, 2번, 3번 나열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워터죠. 두 번째가 나무 뿌리죠. 그쵸? 세 번째가 또 썰트네. 그쵸? 썰트, 나열이죠. 이렇게 로직트리가 나열로 그려지면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나열이라는 걸 알면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5번의 지문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1번 워터, 2번 나무뿌리, 3번 썰트,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번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큰 기억을 하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는 풀이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더군다나 몇몇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웨더드 된다. 우리 첫 시간에 웨더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제 첫 시간 웨더링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웨더드. 그죠? 물이다. 견뎌진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된다는 거죠. 자, 질문이요. 내가 여기에다가 밑줄을 꺼놨어요. 또는 빈칸을 뚫어놨어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네모에서 트랜스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웨더드라는 뜻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뜻이 있다. 색깔이 대부분 이제 색깔도 변하죠. 그럼 색깔도 또 탁해진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는. 여기에 빈칸이 뚫어놔도 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단어를 써놔도 여기는 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자, 뭐 할 때 소금이라는 게 뒤에 남겨진 틈 안에 무엇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바짝 마른이란 뜻이겠죠. 그치? 그런 이제 말라붙은 바닷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말라붙은 바닷물에 의해서 갈라진 틈 뒤쪽에 뭐가 남겨져 있냐면 소금 결정체가 남겨져 있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뭐 할 때 그들이 다시 하이드로가 붙으면 물이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거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되나? 어, 응? 이거 다시 물로 된다는 거 다시 물로 된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리고 데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물과 열이 가해져서 부풀어 올랐을 때 이게 제일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소금 크리스탈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해안 지역이라고. 우리 저기 봐보세요. 다시 다 까먹었죠. 9번에 에리드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면서요. 정답은 여기 들어가야겠죠. 9번 문제는. 그냥 이수화하다. 다시 수화하다? 음, 좀 어렵네. 다시 물이 된다라고 해야겠지. 그치? 자, 요렇게 해서, 4번 됐나요? 4번은 아까 했죠. 여기 단어 정리 좀 하고 그때 manifest 제기대명사를 쓰면은 뚜렷이 나타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 피셔라는 단어는 아까 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9번 문장 넣기는 너무 쉬웠고요. 5번에서는 나열, 그쵸? 워터, 뿌리 성장이었죠. 그리고 바다소금. 정답 C. 언급되지 않았죠. C번은. 10번 문제야. 10번 문제? 풀만한 게 있어? F가 윗불이죠. 음, 10번 문제 다 풀지 않았어? 그 아니에요. 아, 벌써 나보다 더 빠르네. F번. 10번에 F번. 약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encroach. 유명한 단어가 나왔네요. 보통 이제 encroach 다음에 on을 쓰죠. 제가 침해하다죠. 침해하다. 별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해하다는 이제 웨더링 작용이겠죠. vegetative species의 식물 종에 의해 침식에 의해서 약이 된다. 이 말 맞죠? 네, 분위에 대해서 음, 별로 안 좋은 문제죠. 그치? 예. 이게 왜 안 좋은 문제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열을 했잖아. 1번 워터고 2번 식물 뿌리고 3번 썰트고 이 중에 하나를 낸다는 거 좀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외래의 어떤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써야 돼? 어, 포린 머티리얼이라고 썼으면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문제고요. 지금 요 문제는. 자, 다음에 문제 안 푼 게 5번. 자, 다섯 번째 문단 가기 전에 문제 6번 보면 되겠네요. 자, 피지컬 웨더링에 대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자, 내가 5문단은 다섯 번째 문단은 아직 안 읽어봤지만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내가 볼 때는 5문단이 소재일 것 같아요. 계속 이어져서. 그렇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을 내용이 이제 피지컬 웨더링이라면 딱 한 줄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전체를 읽어야겠죠. 그러면서 신정보가 뭔지를 찾아야 돼. 내가 몰랐던 정보. 5문단에서 신정보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 추론 문제고, 추론은 뭐다? 한번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A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일어난다. 익스클루시블리, 그러니까 전적으로, 오직,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오직 뜨겁고 마른 기후에서만 일어난다. 자, 물리적인 풍화작용은 전적으로 뜨겁거나 마른 기후에서만 덥거나 저기 건조한 지역에서만 발생한대요. 자, 이거 뒤집으면 풍화작용은 서늘하고 습한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추론을 한번 뒤집는 거야.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정답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연구원들에 의해서. 이건 그냥 사실이네요. 그치? 3번. 그것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뭐에? 침식. 그러니까 침식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침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나야 된다잖아. 뒤집어봐. 침식이 일어나지 않고는 물리적인 풍화작용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는 뭐야? 자, 그래. 침식이 일어나야지만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왜? 물리적 풍화작용은 침식이 일어나기 위한, 미안해. 물리적 풍화작용, 거꾸로 읽었죠. 물리적 풍화작용은 침식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그치.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나야 침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이걸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정답이 아니고, 만약에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정말로 물리적 풍화가 일어나야만 침식이 일어나는지, 그죠? 보면 되죠. 이미 아니잖아. 우리 산문단에서 화학적 풍화작용도 이미 읽었잖아요. 그리고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 5문단, 4문단 첫 번째 줄에서도 읽었잖아요.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읽어보면 돼요. 그치? 읽어보면 되는 거죠. 모르면 읽어보면 아는 거고. 그것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물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뒤집어 보세요. 불안정한 물체는 영향을 안 끼치죠. 말이 안 되죠. 뒤집으려고 그래도 뒤집어지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두 개만 갖고 가면 돼요. 이게 추론 문제의 본질이야. 한 번만 뒤집는다. 그럼 보기 뒤집어서, 그치? 정말 그 얘기를 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건 이제 읽어보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comparable, 그래, 비슷한, 기억하고 유사한. 원래 이건 두 번째 뜻인데, 첫 번째 뜻이 뭐야? 비교할 만한이죠. 비교할 만한이잖아.
물론 이제 어널러거스라고 해서 A번이 유사한이겠지만, 그지? 자, 그럼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comparative라고 한번 써보세요. 얘가 비교의라는 뜻이죠. 비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죠. 상대적인,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relative하고 동의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문법적으로 이제 comparative가 비교급의라는 뜻이야. 비교급의. superlative가 얘가 최상급이죠. 참고로 알아두고요. 음. 자, B번은 파괴적인, identical은 동일한, complementary는 보완하는 이죠. 그래서 정답 A, 단어는 바로 풀고 가면 돼. 자, 다음에 8번 문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무슨 방식? 그 패시지가 지문이 조직된 방식. 그러니까 지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그치?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자, 오문단 읽고 풀어야겠지만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통화작용이라는 게 있다. 통화작용에는 화학적인 게 있고 물리적인 게 있다. 공동적인 거를 얘기를 처음에 1문단에서 했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일단 B는 아니에요. 일단 뭐는 아니라고? B는 아니에요. B, 문제가 제시된, 문제점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죠?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이러한 구성을 topic and solution이라고 하죠. 토픽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여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동네가 가능한 해결책을 아웃라인, 요점을 말하고 있다. 뭐 이런 거면 되고,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닙니다. A번, 여기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방식만 다른 상충되는 이론이라는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이거야. 그쵸? 거예요. 설명하는 현상을, 한 현상이 웨더링이죠. 웨더링을 설명하는 상충적인 내용을 컨트레스트, 대조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계속 하나의 현상인 풍화작용에 대해서 화학과 물리가 반복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죠. 네. 이 글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죠? 이러면 안 되죠. 현상을 가지고 그 둘의 차이점이면 차이점, 어떤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면 이제 상충하는 이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선 상충하는 이론은 아니죠. 그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의견이 제공되었다.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았다. 과학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아니죠. 그죠?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요. 의견이 제시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토픽을 던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토픽이 소개되었다. 웨더링이죠. 그리고 설명되었다. 그죠? 뭘 통해서? 상세한 예. 세부 사항과 사례를 통해서 그 글이죠.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나요? 몇 번, 피지컬 웨더링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지? 그거 하나만. 전체 다 이렇게 풀면 돼. 아직 오문단 안 읽었잖아. 10번 문제는 다 풀었어요. 알았어요. 자, 5번. 기계적
분열. 이 위험이요. 파괴하네. 뭐 파괴, 분열, 뭐예요 이게? 그냥 풍화작용이죠. 네. 그쵸? 물리적 풍화작용을 얘기하겠죠. 미네랄, GREG가 붙으면은 투게더죠. 그룹이죠. A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니까 다가서는 느낌이죠. 합체라고. 그러니까 집합체.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광물 집합체의 물리적 풍화작용 또한 명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바위 그 스스로가 팽창하고 수축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야기시켜요. 원인과 결과죠. 그들이 크럼블 하도록 무너지다죠. 부서진 거겠죠. 계속 물리적 풍화작용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히 흔합니다. 사막에서 흔하대요. 어떤 사막? 매우 온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하면은 차이, 격차야. 자, 그러면 사막 환경에서 특히 흔하대요. 일교차 심한. 일교차가 심한가 봐. 바위가 막 이렇게 수축하고, 그치? 뭐, 이렇게,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이제 으스러지는 것들이, 그치? 뭐, 1호도, 그러니까 지금 1호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좀 먹는 거잖아. 갈겨 나가는 거. 이걸 이제 크럼블이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사막이 흔할까? 궁금하니까 온도차가 심해서 그래. 왜 온도차하고 관계가 있을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뒤에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치? 왜? 그러면 왜냐 하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든 풀어줘야 돼. 바위가 더워지잖아요. 태양에 의해서 낮 동안은. 뭘 포함해서 그들이 부풀어 오는 거를. 그래, 부풀어 올랐어. 그러나 뭐 할 때 그 상황이 더 차가워지면 이브닝에 그들은 쉬링크 할 거예요. 쉬링크가 뭐 이제 컨트랙트가 되겠죠. 그치? 줄어든다. 다시 원래 사이즈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도를 썼다는 얘기는 주저를 강조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쵸? 비록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과정을 더 완전히 왜 그런지 모른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리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이네요. 다양한 미네랄이 있는데 바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온도에 반응하는 뭐라고 할까? 끓는 점, 뭐 식는 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미네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차이가 일어나나 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죠. 네. 바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부서지게 되는 거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아직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아야겠죠. 내피셜이다. 자, 과학적 웨더링은, 물리적 웨더링은, 상대적인 자연, 상대적인 자연,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비슷한 자연, 비슷한 환경. 그쵸. 비슷한 환경이라고 읽어야겠죠. 그쵸. 아니면 얘가 성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어를 썼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비슷한 성질의 피지컬 웨더링 또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내처가 자연이에요. 덜을 쓰면 뭐예요? 본질이죠. 성질이죠. 특성이죠.
됐죠? 어가 붙거나 내처에 s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그러면은 성질이 되죠. 어떻게 뉴트랑 뜻이 네. 꼭 여기서 어가 붙어서 성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자연은 아니잖아. 이게 중요한 거고. 셀 수 없는 명사도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으면 특정한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앞에 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ducation이죠. 그죠? 불가산 명사죠. 근데 여기에다가 굿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특정한 교육이 돼버리면 앞에 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쓴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비슷한 성질의 물리적 웨더링 또한 보여질 수 있다. 선에서, 볼에서. 얘는 새로 노출되는 거죠. 표면에 노출되는 거고. 뭐 때문에? 오버라인 머티리얼 때문에. 오버, 위에, 라이, 놓여 있는 거니까 위에 가로 놓인 물질의 이로우전, 침식 때문에 표면에 노출된 돌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야기시키는 거죠. 압력의 손실을 야기시킨다. 압력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1문단의 5번째 줄에서 7번째 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읽어볼게요. The erosion of overlying formation이 바위를 노출시킨다 그랬죠. 네. 이때 포메이션은 지층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 얘기 이제 다시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 얘기를 다시 쓰면서 1문안에 있는 내용을 중에 하나를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자, 지상의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바위 표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위에 놓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치? 더 이상 압력을 받은 거죠. PP니까. 더 이상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런 거가 있으니까 수평으로든 수직으로든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깥쪽으로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오프 해요. 시트를 여기서 시트는 얇은 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얇은 판으로 깨진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그건 뭐냐? 패러럴. 땅과 평행하는, 땅과 나란히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땅과 평행하게 이렇게 깎인다는 얘기 같아. 땅과 나란히 뻗어 있는 그런 얇은 판 모양으로 부서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팽창을 하면서,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하고 나서 그지? 2번에 걸쳐서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면은 좀 더 할 텐데 2번째는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자, 그래서 6번 문제 풀고 가야겠네요. 정답 B번이죠? 네, 아까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그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다 풀었죠? 10번 문제. 네, 마지막으로 그것만 자, 답이 아닌 것부터 이제 보죠. 자, 일단은 여기 BG, AF, T. 자, 10번. 만든다. 철을 뭐로써? 부산물로써 만든다. 아니고요. 그냥 답이 아닌 것만 이제 읽어볼게요. 2번, 바위가 지속적으로 얼어 있을 때
일어난다. 이것도 아니고. 목이 그치. 자, 이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진단 테스트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음 주부터 이제 1강부터 나가겠습니다.